멘탈은 당신의 중심입니다. TM 펀더멘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모바일과 외부로 사용할 수 있는 화상 심리 상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부터 무료 베타 고객 서비스가 시작된 상황입니다. 지난번 샤크탱크 때는 정신건강관리 서비스 시장의 전체 시장 규모를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심리상담 시장의 규모를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오프라인의 대면 상담 시장 규모가 약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모바일 상담 시장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우 보수적으로 시장 규모를 측정했을 때 1000억 원, 2000억 원 정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저희는 이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까,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 하다가 조금 더 고객에게 집착하기로 했습니다. 저의 가장 타겟 커스터머가 되는 20, 30대 직장인을 상대로 고객 인터뷰 60명을 심도 깊게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불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전문가들이 많은데 누가 전문가인지, 그리고 내게 맞는 전문가를 찾고 싶다, 그런 불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객의 불편을 직접 해결하여 고객이 가장 원하고 필요로 하는 이슈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전문가를 섭외했고, 그런 섭외 과정에서 무료 고객 인터뷰를 모집했을 때 모집 시작한 2시간 만에 마감되었습니다. 무료 베타 서비스지만 고객들이 이 성실한 참여를 위해서 20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참여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과정에서 저희의 첫 번째 타겟은 이런 정신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해보지 않은 고객이 아니라 문자나 전화 상담, 대면 상담, 그리고 명상 서비스까지 정신건강관리 서비스를 이미 사용해본 고객들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장 불편을 겪는 전문가 섭외와 나에게 맞는 전문가를 핏하게 찾아주는 그런 부분을 저희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중에 가장 높은 성공률을 자랑하는 튤립에는 남자와 여성 양쪽 간에 매칭 정보를 매우 깊게 수집하고 매칭 만족도를 높이는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이 알고리즘과 기존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알고리즘을 통하여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가장 만족도 높은 매칭을 이룰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준비 중인 AI 서비스로서 상담 중에 표정과 어떤 행동, 이러한 비언어적 표현들을 데이터로 축적하고 내담자에게 가장 잘 맞는 상담 서비스를 이러한 기술과 함께 결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후에 공급하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실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CTO와 상담 기획자 전문 상담가와 IT 벤처 창업의 CMO, TPO, 그리고 COO로 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멘탈은 당신의 중심입니다. 당신의 중심을 가장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유지하시기를 팀 펀더멘탈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뒤에 질문. 네, 안녕하세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거는 현재 오프라인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정신건강 상담을 받을 때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서비스를 했을 때 그런 가격들이 얼마만큼 낮춰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전문가분들 급수가 있는데요. 2급 상담사부터는 전문 상담가라고 저희가 이제 보통 말합니다. 근데 2급 상담가가 출연 횟수와 시간을 길게 가져면 1급 상담사 이제 급수가 올라가는데요. 2급 상담사의 경우는 10만 원, 시간당 10만 원 정도의 상담 비용을 제공하고 1급 상담사의 경우는 그 이상 15만 원, 20만 원, 경력과 인지도에 따라서 높아집니다. 저희는 2급 상담사의 경우는 5만 원, 그리고 1급 상담사의 경우는 7만 원의 초상심 상담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려고 가격을 구성했고, 그랬을 경우 상담가분들이 혹시 반발감이 있지 않나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기존 수수료 정책보다 굉장히 저희가 화상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많은 부분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더 우호적인, 상담사분들께 우호적인 수수료 정책을 펼침으로써 그런 불만들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상담가분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논의 중인데 좋은 반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정신건강이라는 게 되게 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고 그런 거라서 이제 이게 내가 문제가 있다 그래도 이게 치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실하게 좀
결과가 딱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게 비즈니스 모델은 계속 상담을 많이 해야 이제 계속 수익이 창출되는데, 어떻게 보면 환자 입장에서 빨리 치료를 받는 게 또 좋긴 하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약간 상충되는 것 같아서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그런 거를 좀 개선해 나갈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방금 질문 주신 내용은 사실 보통 저희가 병원에 가는 것 같은 구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도 내담자분들이 또는 고객분들이 늘 어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걸 절대 원하지 않지만 혹여나 그런 상황에 이제 맞닥뜨리게 됐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그러한 어려움들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솔루션이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내담자와 상담자 간에 이제 논의를 통해서 기본 5회를 시작할 건지 10회, 15회, 20회를 목표로 해서 시작할 건지 이렇게 얘기를 통해서 내담자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불편감이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 저 뒤에 지금 네, 그 경쟁사가 현재 있는지 경쟁 환경이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경쟁사가 없다면 왜 없었을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네, 기존의 경쟁사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굉장히 전국적으로 대규모 체인을 갖고 있는 두 오프라인 상담 업체가 있고요. 온라인에서는 문자와 전화 상담 그리고 오프라인 상담을 매개 중개해주는 그런 또 두 개의 스타트업이 굉장히 잘 활동하고 있고 화상 심리 상담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로는 하나 별도의 서비스가 하나가 있고 기존의 이제 상담들을 화상 심리 상담을 돌리고 있는데 아직 굉장히 과도기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것이 굉장히 급하게 우리 사회에 찾아와서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내담자분들은 이런 과도기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되게 별거 아니게 느낄 수 있지만 내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리티컬하고 본인의 어떤 정서나 심리상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버퍼링이 생긴다던가 아니면은 보안의 이슈가 아직 확인이 안 됐다던가 또는 상담자가 왜 이 상담사가 나에게 말씀드렸는지 정확한 정보가 없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리티컬한데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정리해서 내담자분들이 가장 만족할 만한 화상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굉장히 급하게, 굉장히 신속하게 시장에서 움직이려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이제 왜 화상심리 상담을 고집하고자 할까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통계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없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하고 또 공신력 있고 실력이 좋으신 상담사분들은 사실 강남, 판교, 정자 지역에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상담사분들도 분명히 탁월하시고 역량을 갖고 계시지만 좀 더 다양한 역량 있는 풀의 서비스를 좀 다양한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서 가장 최적의 방법을 저희 화상심리 상담 서비스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분들께서도 좀 더 다양한 풀 안에서 자신이 내는 그런 상담 비용이 아깝지 않고 좀 충분히 만족스럽게 소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에서 잘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 조작. 먼저 파일. 이게 연결돼.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상의 모든 인플루언서들을 위한 인플루언서 커머스 플랫폼 나노셀에서 CFO를 담당하고 있는 김보균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SNS 영향력이 커지면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저희 나노셀은 세상의 모든 인플루언서를 위한 커머스 플랫폼으로서 특히 나노 인플루언서를 타겟으로 하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영상을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고객은 이제 나노 인플루언서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1000명 내외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SNS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을 주로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고민은 이제 이분들도 SNS로 수익 창출하고 싶은데 지금 대부분의 광고주들은 이제 구독자 수가 막 100만, 200만이 넘는 파워 인플루언서들을 주로 찾고 있고 뭐 개인적으로 체험단을 신청한다던가 그러려는 시도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수익 창출을 도와줄 수 있는 플랫폼을 저희가 구상을 했고요. 일단 저희가 제공하는 것은 인플루언서와 판매자 간의 아이템 탐색, 간편 결제, 광고 수익을 간편하게 해주는 커머스 플랫폼입니다.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렴한 탐색 비용으로 틈새 시장을 공략하실 수 있고요.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는 아이템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제안이 먼저 들어오지 않아도 본인이 먼저 콘텐츠를 통해서 광고를 제안하고 수익 창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좋아하는 인플루언서가 추천한 아이템을 쉽고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고요. 후원도 간편하게 하실 수 있게 저희가 구현을 하려고 합니다. 마켓 사이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트라의 자료에 의하면은 SNS 인플루언서 시장이 글로벌리하게 20년에는 100억 달러에 달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또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브랜드가 17년 기준으로 전체의 75%에 달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플루언서가 저희 플랫폼 회원가입을 해서 간편하게 이제 검색을 통해서 본인의 콘텐츠에 맞는 판매 상품을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되고요.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판매 링크를 생성하고 그거를 본인의 콘텐츠에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매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플루언서의 콘텐츠를 보다가 간편하게 판매 링크 클릭해서 원클릭으로 결제까지 다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핵심 경쟁력으로 만들고자 하는 부분은 AI를 활용한 판매 상품 추천 시스템입니다. 텍스트 이미지 마이닝 기술을 활용해서 인플루언서의 SNS 콘텐츠 특징을 추출하고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의 특징을 추출하여서 가장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콘텐츠와 상품을 매칭하는 플랫폼을 AI로 구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저희는 구매자가 상품을 실제로 구입했을 때 현금이 이제 자금 흐름이 나타나게 되고요. 일단 저희 나노셀이 중간에서 정산을 해서 인플루언서한테는 판매 보수를 지급하고 판매자한테는 판매 보수를 제한 판매 대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소정의 거래 수수료를 띄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저희의 수익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케팅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기와 중장기로 나눴는데요. 나누는 기준은 이제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연간 광고비 예산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초기에 연간 광고비가 1억 이하일 때는 비교적 효율이 좋은 체험단 운영이나 커뮤니티를 활용한 홍보를 주로 이용을 하고요. 중장기적으로 가서 이제 연간 광고비 집행이 5억에서 10억까지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기존에 운영하던 체험단 운영과 커뮤니티 홍보 외에 주요 온라인 매체 배너 광고를 집행한다든가 온라인 홍보 영상을 통한 동영상 광고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시장에 있는 경쟁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구독자 수가 많은 인플루언서에 대한 중개 시장은 이제 에이전시나 대기업들이 주름을 잡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구독자 수가 낮은 나노 인플루언서에 대한 시장입니다. 시장에 지금 여기 보시면 인스타나 레이블 스토어 같은 경쟁자들이 시장에 있는데요.
나노 인플루언서가 주목받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아서 현재 시장에서 선점을 하고 있다라고 볼 만한 플레이어들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핵심 경쟁력으로 딥러닝 기반의 판매자 상품과 인플루언서 매칭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걸 통해서 타 플랫폼 대비 저희 플랫폼에 인입됐을 때 최대한 빨리 수익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혁신 경쟁력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CEO인 맹소연 CEO께서는 LG전자에서 광고 홍보 전략을 총괄하고 있어서 마케팅 경험이 풍부하시고요. 저는 CFO로서 은행 출신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온라인 결제 프로세스하고 재무 자금 운영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CEO인 신강성님은 포스콤에서 네트워크 운영팀에서 망 운영을 하시고 계시고 저희 조직 운영 및 시장 제휴 총괄을 하실 거고요. KT 운영혁신팀에서 프로세스 운영 및 혁신을 담당하시는 이규만님께서 프로세스 운영 총괄을 하시고 저희 이제 핵심 경쟁력인 AI 서비스에 대해서는 삼성 SDS에서 AI 서비스 기획을 담당하시는 정현근님께서 담당하시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니까 내가 대신 질문하는데 네. 이게 인플루언서가 일단 크고 싶은 사람은 여기 찾아올 텐데 네네. 사실 또 그 사람들을 키우는 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요새는 다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워낙 많으니까. 네. 그리고 또 유명해진 사람은 또 뭐 요새 에이전시가 붙어가지고서 또 서로 경쟁을 해가고 뭐 굉장히 대우를 좋게 데려가고 그래서 사실은 그 인플루언서가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만한 인플루언서를 많이 확보하는 게 그다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죠? 일단은 저희가 초기에 핵심적인 인플루언서들은 이제 섭외를 하고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한두 명이 이제 성과를 내는 것을 보여주면은 그 다음에는 요새 그 인플루언서를 지망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초기 인입은 문제없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경쟁력을 내세우는 부분이 AI를 활용한 매칭으로 타 플랫폼 대비 빠른 수익화가 가능하다는 건데 요거는 저희가 실제로 시장에 들어와서 저희 플랫폼에 들어와서 이제 이걸 효과를 본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은 그걸로 이제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소규모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되게 라이트하게 니치 마켓을 공략할 수 있는 게 장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처를 하면서 실제 저희 플랫폼의 장점이 될 수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시장에서 뽑아내고 그걸 이용해서 다시 홍보에 활용하고 하는 식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질문이 있는데요. 좀 근본적으로 이 나노 인플루언서라는 게 뭐 팔로워가 얼마 없고 아직은 유명하지 않은 그래서 싼 인플루언서를 얘기하는 건데 제가 업무상 지금 이런 인플루언서를 같이 일을 하는데 이런 인플루언서는 대체적으로 효과를 못 내요. 그만큼 싼 만큼. 그래서 10억, 20억을 주고 비싼 인플루언서를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1억짜리 10명 할 바에 10억짜리 1명 하는 게 더 큰 판매량을 올리고 효과를 보는 게 현실에서 그런데 이런 나노 인플루언서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아까 효과를 보고 거기에서 확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해봤을 때 효과가 그닥 크지 않다는 결론을 좀 얻어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주목했던 거는 기존의 이제 연구 결과 중에 나노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뭐 100만, 200만 구독자를 가진 메가 인플루언서에 비하면 이제 1000명짜리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가 맞는데요. 그런 만큼 이제 그 구독자들하고 유대 관계가 친밀하기 때문에 구매 전환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목하는 거는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 위주나 에이전시 시장은 중에 소규모 스타트업이 치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 거고 저희가 니치 마켓으로 공략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제 나노 인플루언서인 거고요. 요새는 이제 그 개인 방송에서
내가 이제 이 방송의 구독자라는 걸 이제 알아주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구독자분들이 많으세요. 일종의 이제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광고비 대비해서 효율이 높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플랫폼화해서 효과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가가 관건인데,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시장에서 이쪽을 주름잡는 플레이어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저희가 표 보여드린 이 표에서 서비스들이 지금 출시는 돼 있는데, 이 시장을 지금 도미넌트하게 지배하고 있는 플레이어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산이 있다. 네. 네, 네. 네. 일반 광고가 2% 3% 나오면 0.5% 나와요. 네네. 그러면 저 시장이 과연 해석이 될 수 있을지, 1등이 없다는 것은 그런 매력이 없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1등이 없는 게 아닌지. 저희는 나노 인플루언서의 시대가 지금보다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유튜브로 이제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소규모 방송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이 크면 주로 90%가 커지지 않을까요? 거기서 이제 서비스의 질로 갈리게 되겠죠. 누가 더 적절한 플랫폼을 제공하느냐의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지금 돈이 많은 사람들이 되게 쉽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니치 마켓에 먼저 집중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사실 롱테일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네. 숫자로 좀 프로브를 해줘야 돼요. 롱테일이 있느냐, 사실은 지금 에이전시가 뭐 CJ 에이전시 같은 애들이 돈 되는 애들은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러면 롱테일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려면은 사실은 조금 무슨 넘버 같은 거를 보여줘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발표가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DF에 컨트롤 L이요? 네, 맞춤형 영양제 서비스 플리즈2빅의 기분경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은 좀 차별점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차별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첫 번째 차별점에 대해서 먼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차별점은 퍼스널라이즈드입니다. 다들 지금 현재 2019년 기준으로 국내에 그 건강식품의 시장 자체가 4조 6천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0명 중에 78명은 1년에 한 번 이상은 영양제를 사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양제 시장이 계속 커짐에 따라서 사실 제품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 어떤 제품들을 어떤 식으로 섭취를 해야 될지 사실 고민이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퍼스널라이즈가 개인 맞춤형으로 준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 왼쪽에 보이시는 프리젠테이션을 주로 많이 하시는 직장인으로 기관지가 약한 편인 고객 A가 있고요. 근무 시간이 길면서 워킹맘까지 하고 있고 건조한 피부가 좀 고민인 고객 B가 있고요. 그리고 자녀 계획이 있어서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고 또 소화불량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고객 C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고객의 개인 라이프 스타일과 건강을 기반으로 저희는 개인 맞춤형으로 그 영양제를 추천해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추천을 해줄 때 저희가 한 가지 더 고려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영양제들 간의 궁합입니다. 사실 음식도 음식끼리 간의 궁합이 있다고 하잖아요. 영양제들도 이런 궁합이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 비타민과 칼슘은 같이 종합 비타민과 칼슘은 같이 섭취하면 좋지 않습니다. 철분은 같이 섭취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종합 비타민 안에 마그네슘이나 칼슘 같은 그 미네랄 성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미네랄 성분이 철분을 만나게 되면은 체내 흡수율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철분은 비타민 C와 함께 섭취를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비타민 C가 철분을 체내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바꿔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그 건강 그리고 그 영양제들 간의 궁합까지 고려를 하여서 개인 맞춤형으로 영양제를 추천해 주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쉽고 간편함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에 사진에 보이시는 손바닥 위에 약 6가지 영양제가 있어요. 사실 이 6가지 영양제를 각각 다 통에 들어있잖아요. 그 한 통을 열어서 하나를 꺼내고 한 통을 열어서 꺼내고 이거 6번 사실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플리스투빅을 이용하게 되면은 맞춤형으로 들어있는 영양제를 한 번에 뜯어서 먹을 수 있게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차별점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선함입니다. 다들 마켓컬리나 쿠팡 프레시 등을 이용해가지고 신선함에 대해서 많이들 이용을 하고 계실 텐데요. 여기서 영양제도 신선한 영양제를 드시는 게 어떠실까요? 영양제 같은 경우에도 유통기한이 실제로 존재를 하고요. 유통기한이 지난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은 당연히 좋지 않지만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보관을 잘 제대로 하지 못해서 변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영양제가 산패되게 되면 건강을 오히려 해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데요. 여기서 산패라는 것은 기름 성분이 빛, 산소, 열을 만나게 되면서 색상 변하고 맛도 변하고 압취가 나는 정도까지도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메가3 같은 기름 성분을 예로 들겠습니다. 오메가3가 산패가 되게 되면은 그 성분 자체가 화학 변화를 통해서 저희 몸을 공격하는 발암물질로 변질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유통기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산패가 되었는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신선한 영양제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그래서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 퍼스널 라이프, 두 번째 이지, 세 번째 프레시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일단 3가지 차별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 맞춤형이나 간편으로 제공하는 거는 신선한 부분은 기존 맞춤형 영양제들이 기본으로 제공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차별점인지 일단 궁금하고, 두 번째는 맞춤형이라고 하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단일제로 제공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복합제 영양제로 많이 제공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전략이
어떤 쪽으로 헤어지셨는지, 그리고 구독료면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비타민이면 뭐 한 달 30알에 뭐 15,000원이라든지 뭐 그런 마케팅 방법이나 뭐 지금 필리 같은 경우는 거의 구독료가 30만 명 정도 구독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이미 선정하고 있는 업체 대비 어떻게 시장을 이렇게 나갔을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우선 차별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개인 맞춤형은 기존에도 국내에도 이것처럼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두 군데 정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그냥 기존 영양제를 먹었을 때를 생각을 하면은 뭐 이제 맞춤형까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러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업체는 이렇게 각각의 개별 통으로 제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약을 여러 가지를 먹다 보니까 책상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놓여 있고 그걸 일일이 하면서 사실 하나하나 빼먹는 게 굉장히 귀찮은 일이 아닐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단을 해서 좀 더 한 번에 간편하게 이제 병원에서 약을 처분해 주듯이 또 간편하게 한 번에 뜯어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였고, 이 부분은 일단 국내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무슨 질문을 해주셨죠? 그리고 필리는 이미 제공하고 있잖아요. 단일적으로 해가지고 뭐 비타민, 마그네슘, 칼륨 그런 식으로 제공한다든지 뭐 비타민 D만 한다든지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이미 그렇게 해가지고 30만 명 구독 올리고 있는데 그 어떻게 마케팅을 뭐 해가지고 고객을 끌어모을지. 그 마케팅 부분은 저희 CMO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일단 필리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 선점자는 맞고요. 다만 그 필리 같은 경우에는 한 봉에 이지에 측면하는 것만 제공하고 있지 퍼스널라이즈가 정확히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걸 단지 설문, 내가 나를 어떻게 정확히 아는지 전 데이터 없이 내가 나를 정확히 안다는 게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설문 및 고객 응답으로 이걸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퍼스널라이즈를 데이터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나는 내 데이터만 입력을 하면 처방은 이 맞춤형을 해주는, 내가 설문에 응답해서 내가 뭘까 어떤 유형일까 고민하지 않고 데이터만 넣으면 나오는 이 영역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이해 답변 되실까요? 건강검진 데이터나 건강검진 보시면 비타민 D나 이런 E가 나오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그리고 나아가 지금 법상으로 지금 계류 중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검진 데이터를 건강검진서를 업로드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 실제로 리멤버도 그 명함을 입력을 하면 뒤에서 손으로 다 치거든요. 하드코딩으로. 네. 일단은 그 단계로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자동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질문이기도 한데요. 저는 영양제 서비스 나와 있는 것도 다 구독을 해봤고, 제가 계속 헬스케어 쪽에 있다 보니까 아는 선생님들이 어쩌다가 되게 많아요. 근데 느끼는 게 영양제를 퍼스널라이즈 할 게 있을까? 먹으면 인간한테 제가 이제 먹어야 되는 영양제를 제가 그 누구한테 제 상태를 아는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예슬 씨는 오메가3랑 우리 아는 거 있잖아요. 루테인, 오메가3, 뭐 철분, 빈혈 있으니까 이런 거 좀 드시고 이거 드실 땐 이거 끊으시고. 그래서 퍼스널라이즈도 된다는 그 경우의 수가 되게 적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업체들이 그냥 한 봉에 나오는 세트로 파는 것 같고 퍼스널라이즈 딱히 설문으로만도 퍼스널라이즈도 할 게 있나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뭔가 영양제 굉장히 피곤함을 느낀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영양제를 찾아 먹으려고 해도 사실 말씀해 주셨던 듯이 뭐 오메가3, 루테인, 뭐 비타 너무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 10가지는 이 10가지를 다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사실 뭐 무한정 다 그렇게 먹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궁합적인 측면에서 내가 굳이 두 가지를 먹게 되면 서로 안 좋은 작용에서 하나를 먹지 않아도 굳이 되는 상황이면 굳이 그렇게까지 먹을 필요가 없기도 하고. 경우의 수가 되게 적잖아요. 10개 중에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어떤 게 적어요? 뭐 그렇게 경우의 수가 적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뭐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고객의 입장에 있었을 때 사실 좀
어떤 걸 먹어야 할지 뭐 가이드도 없고, 그리고 누구는 뭐가 좋다고 하지만 그게 그 사람한테 좋은지 저한테는 좋은지는 사실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건강검진 표라든가 이런 그런 실제 이제 내가 선호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천을 해주면 좀 더 신뢰성도 있고 뭔가 이렇게 더 이제 그게 더 맞춤형이라고 생각을 저희가 하고. 그럼 검진표 기반으로 영양제를 주는 게 핵심 경쟁력인 거네요. 그 검진표를 기반으로 영양제를 퍼스널라이즈 해주는 게 핵심 역량인 거네요. 네, 거기에 이제 AI가 같이 포함돼서 같이 제공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영양제는 그 브랜드 파워도 크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 뭐 올소몰이라는 거를 자기 직구를 해서 먹고 있는데 사실 조금 생산력에도 차이도 있는 것 같고 서플라이 체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브랜드도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직구해 먹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인데 사실은 이게 그런 거를 극복할 만큼 서플라이 체인이나 품질이나 이런 거를 만드는 게 쉬운가요? 사실 이게 우리가 항상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하면 잘 되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품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팀까지 하고 휴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학과 경쟁력 서비스 유매니저를 소개해드린 김영상입니다. 이 시스템을 사실 만들게 된 계기는 제가 대학교 컨설팅을 하면서 사실 학과 경쟁력 진단을 하려다 보니까 공시 데이터를 다운받고 그걸 엑셀로 작업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번거로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맨먼스로 차지해서 고객에게 부당해야 된다는 것들이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시스템을 만들게 됐고, 이거를 서비스로 어떻게 옮기게 된 계기는 우리가 핸드폰이나 자동차를 구매할 때 사실은 가격이나 스펙을 비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학과 학과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변에 있는 지인이나 어떤 감으로, 경험으로 사실 서비스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고요. 기존의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그 받은 점수에 기반해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과 학과를 뭐 입시 전략 컨설팅회사를 찾아가서 서비스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받아보면 한계가 뭐냐면 대부분 이제 대학의 전문가라기보다는 이 학교에 어떻게 가기 위해서 면접이나 수시 이런 것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컨설팅을 하는 업체다 보니까 대학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요. 또 이게 일회성 서비스다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 웹 기반으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원하는 학과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그래서 만들었고요.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 핵심은 사실은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어떤 학과를 경쟁력을 진단하는 것이 어떤 정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핵심 기술은 사실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서비스가 차별화가 될 수 있냐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게 2011년도부터 저희가 2019년도까지 한 9년간 데이터를 매년간 축적해 왔고요. 우리나라 대학교가 약 전국에 190개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 수가 7,150여 개 있는데요. 그 학과에 대한 지표까지 합하면 44개인데 매년마다 이걸 업데이트를 하는 작업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왜 차별화가 되냐면 매년마다 학과가 그
통합되거나 폐과되거나 학과명이 바뀌는 학과가 600여 개 됩니다. 그래서 이걸 히스토리 관리를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입니다. 기술이라기보다는 노하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팔로우해야지만 특정 학과가 생겼을 때 이 학과가 과거 데이터까지 끌어와서 히스토리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핵심 기술입니다. 그럼 이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과연 시장에서 이걸 살 수 있을까? 라고 의문이 드실 텐데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의 출발점은 사실은 대학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사립 국립대학들, 뭐 동덕여대나 숙명여대, 부산대학 이런 대학들이 실제 이 서비스를 구매를 해서 학과 경쟁력 진단을 하거나 외부 평가를 받을 때 실제 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과연 그럼 입시 시장에 가서 적용이 가능할까를 좀 저희가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국내 이 대형 입시학원과 그리고 소규모 반포에 있는 소규모 학원에 저희가 테스트 아이디어를 줘서 실제 사용을 해봤는데 처음에 학생들이 좀 흥미 위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뭐 본인이 가르치는 선생님의 대학 학과로 비교해보고 뭐 선생님이 더 학과가 안 좋은데요 이런 비교부터 시작해서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이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의 학과들을 실질적으로 비교하는 서비스까지 좀 관심이 점차 증대해갔고요. 저희가 받은 피드백 중에 하나는 의외로 학생들이 이 지표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서비스의 핵심은 학생들이 쉽게 다가가야 되고 충분한 설명과 그리고 컨설팅이 결합돼야지만 의미 있는 서비스다라는 저희 시사점을 얻었고요. 그리고 향후에 나가선 사실 이 데이터가 점점 학생들의 선택 정보들이 쌓아가면 고객 정보들이 결국 경험치가 쌓아가다 보면 학생들에게 맞는 학과를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발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하게는 사실 입시 데이터와 결합이 되면 학생들이 받은 점수를 기반으로 희망하는 학과가 과연 합격률이 몇 프로까지 될 수 있는지까지 정교하게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저희가 단독으로 사실 서비스를 하기보다 이 시장 이미 더미넌트한 플레이와 같이 결합을 해서 이 서비스를 해야 파급력이 있습니다. 일단은 인지도 면에서 확실히 높고요. 학생들에 대한 신뢰도 면에서 확실히 이런 플레이와 같이 하는 게 중요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입시 데이터와 결합이 돼야지만 사실 시너지가 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왜 우리랑 하려고 하냐? 사실은 저희가 갖고 있는 대학 전문성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그들이 활용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사업 제안을 해서 이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질문 있습니다. 답변을 들어가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하신 사업에서는 데이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데이터를 특별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공개된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가져와서 분석해서 쓰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공시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고요. 그 로우 데이터다 보니까 가공이 필요합니다. 그 가공된 정보 데이터를 9년치 데이터를 계속 축적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단 지금 그 발표 주신 거 들어보면 그 학교들에 대한 데이터나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걸 기반으로 학생들한테 학과를 추천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그 학생에 대한 데이터도 필요할 텐데 그 학생에 대한 그러니까 학생이 어떤 관심이 있고 뭐에 대한 거로 관심이 있는지 그러니까 다 되게 각기각층일 거잖아요. 근데 지금 PT한 것만 들어보면 저는 그냥 점수를 기반으로 맞는 걸 추천해준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 추가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학생에 대한 선호도나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어떤 학과를 가고 싶고 본인 희망지가 뭔지는 사실은 저희는 초기에 이 설문 데이터를 쌓아가서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기보다는 사실 입시학원과 같이 이 서비스를 구축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학원이 이미 갖고 있는 보유된 다양한 학생들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의 선호도 그리고 과거에 본인들이 희망했던 학과들이 어떤 거였는지를 사실 그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맞는 학과를 추천하는 것들을 저희가 좀 기반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되게 학과 추천해주는 시스템이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추천을 해주면 그 학과가 사실 맞게 추천되었는지 어느 시점에 어떻게 판단을 할 건지가 궁금합니다.
학생들이 그 학과가 맞는 게 추천되었는지를 사실 검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 만족도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직접 대학을 가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부분을 우리가 증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의 상황은 사실은 학생들이 직접 서비스를 경험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어떻게 보면 차후에 겪게 될 본인의 불편함들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실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질문해주신 그 부분을 좀 증명하기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입시를 한 지 좀 오래되긴 했는데 네. 제가 학교 들어갈 때 좀 보면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자율 전공으로 뽑아서 네. 학과에 대해서 좀 시험을 하게 한다면 선택을 하잖아요. 사실 그런 모델이 학생들 개인한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딱 말씀하신 그 모델이 사실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 자율정학부가 없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 왜 그러냐면 첫 번째 1학년부터 학생들이 와서 관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학과를 들어보고 선택한 아주 좋은 취지에 출발했는데 그게 부작용이 발생해서 사실은 그 제도는 거의 지금 없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1학년 들어갈 때부터 본인이 맞는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사실 더 크리티컬한 문제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누가 돈을 내는 건지에 대한 그 확실하지가 않아서 학생이 내는 건지 아니면 뭐 기관이 내는 건지. 기본적으로 네, 저희가 다양한 모델을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걸 서브스크립션으로 학생인 학부모가 월 사용료를 내서 이 서비스를 쓰는 것을 첫 번째 모델로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딥하게 좀 리포팅 서비스는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로 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서 이제 사실 초점이 달라질 텐데 이게 학생의 진짜 적성에 맞는 적합한 학과를 추천하는 거를 서비스의 목표로 삼을 건지 아니면 그게 아니고 학생들이 원하는 월급을 많이 받을 것 같은 인기 학과에 쉽게 갈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걸 목표로 삼을 건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서 사업 방향도 달라지고 비즈니스 모델도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사실은 후자 쪽은 지금 상태에서 사실 좀 어려운 얘기고요. 그건 대학교도 사실 그 고민하는 그 결론 내기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가 사실은 도달하고자 하는 구현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본인이 최소한 어떤 경제적 상황이나 아니면 뭐 연구를 할 건지 이런 기본적인 방향에 맞춰서 최소한 그거에 좀 밑한 가장 그래도 객관적으로 그걸 좀 비교할 수 있는 상태까지 저희가 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사실 저희가 좀 지향하는 서비스의 목적이라고 현재로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